비뇨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소변이요. 소변. 저는 남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비뇨의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비뇨의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학은 교수님, 그 비뇨의학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비뇨의학 하면, 비뇨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소변이요. 소변. 저는 남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비뇨의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비뇨의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학은 우리가 사람의 몸 건강, 몸을 다루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과학의 한 분 한 분야를 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비뇨의학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 그 다음에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 모이는 방광, 나가는 요도, 그 모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성은 그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전립선이라고 하는 메추리할 만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그리고 또 남성에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 남성에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거. 남성이 왜 고민을 하지? 그 음경이죠. 그쵸? 응. 남성의 그 생식기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거, 남성의 성기, 음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고환? 고환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아까는 전립선이 있다고 고환이 했잖아요.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쌍방울 고환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그러니까 고환하고 음경에 관련된 질환까지 다 같이 보는 거고, 여성은 그게 없잖아요. 여성은 고환도 없고 음경도 없고. 그런데 여성은 요도 주변에 외음부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주로 보는 지을이나 그 뭐 자궁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있는 외부 생식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는 의학의 한 분야가 비뇨의학과예요. 그러니까 성은 되게 정말 굉장히 많은 비뇨의학과 분야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고, 사실은 신장, 콩팥에도 질환이 있고, 요도에도, 요관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방광이나 요도에도 생길 수 있고, 남성은 당연히 전립선, 뭐 고환, 음경 이런 데 다 생길 수 있죠. 여성의 외부 생식기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보는데, 그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는 이게 귀에 딱 꽂히는 거는 성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발기부전이나 조루나 이런 거, 성에 관련된 것들만, 또 성병도 그렇고 그런 것들만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여자도 비뇨의학과를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자 소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보죠. 그리고 소변을 하루만 제대로 못 봐도 죽을 수 있거든요. 대변은 일주일 동안 변비가 생겨도 죽진 않아요. 배가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지, 변 때문에 죽을 일은 사실 거의 흔하지, 이렇게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밥 안 먹어도 사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수가 되지 않으면 단식을 해도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는데, 소변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남자 여자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모든 기능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도 당연히 비뇨의학과를 가야 되는데, 소변에 관련된 것만 따지고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뇨의학과 가야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응. 왜냐하면 그 여성은 요도 바로 뒤에 질이 있고, 질 바로 뒤에 항문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3개가 되게 가까이 달려 있고, 그리고 여성의 요도가 남자보다 되게 짧아요. 여자의 요도는 4cm밖에 안 돼요. 남자 요도 몇 cm일 것 같아요? 자기 걸 계산하면 안 돼.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10cm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짧아? 훨씬 길구나. 훨씬 길어요. 남성의 요도는 방광에서부터 우리 주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여기가 방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요도예요. 그러면 주전자의 밖에 나오는 건 요만큼이지만 이 안의 길은 조금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방광에서 요도 바깥까지 나가는 데 길이가 18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주전자처럼 실제로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집어넣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죠. 네. 근데 여성은 꼬부라져 있지 않아. 그냥 이렇게 똑바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에서 여기로 들어가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요도에서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기도 쉽고, 그러니까는 균이 들어가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똑바로 돼 있으니까 여성이 방광이나 요도 질환이 훨씬 더 쉽게 잘 생기고 남성은 길고 구불구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또 전립선이라고 하는 다른 조직이 또 하나 더 있고 그래서 남성은 요도나 방광 질환이 상대적으로 덜 생겨요. 그러니까 여자 거꾸로 말하면은 여자가 비뇨의학과에서 방광 질환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남자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도 이제 많이 가시는 그쵸,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비뇨기과는 좀 약간 말씀하신 소변 이런 그쵸. 문제가 더 네. 많이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부인과 질환, 그러니까 자궁, 난소 그리고 이제 뭐 생식기에 또 다른 이제 질 주변 질과 관련된 그런 쪽의 질환을 주로 본다면 비뇨의학과에서는 방광과 요도 그리고 외부 생식기에 관련된 여성의 질환을 주로 보게 되니까 방광염 예를 들어서 방광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를 이제 보통 받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장염에 걸렸는데 호흡기내과 와서 치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기를 전문으로 보는 데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여성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비뇨의학과 전공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고 되게 막 그 가기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근데 옛날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옛날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예전에는 비뇨의학과 여자 선생님들 별로 없었지만 비뇨의학과가 뭔지 잘 모르고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비뇨의학과가 들어올 때 그게 이제 피부 비뇨의학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피부과 비뇨의학과 같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의학의 발달 초창기에 성병 같은 것들은 피부 질환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임질매독 이런 거 그 진단이 될 때 제일 첫 번째 증상이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뭐 곪거나 뭐 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그러면서 고름이 막 나오거나 그게 이제 그러면서 생식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피부과 비뇨의학과가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때는 그게 전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병, 뭐 피부병, 그 다음에 뭐 성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만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본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만 이제 또 항상 이게 뭔가 이런 아주 건강한 거보다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 거시기 하고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잘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만 자꾸 이제 그 돌아다니게 되니까 비뇨의학과가 성병만 보거나 성에 관련된 것만 본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남성은 이게 만약에 성병이 생겨도 어떻게 알겠어요? 남성은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소변 볼 때 맨날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성은 볼 수 없어요. 웬간해서는. 소변 볼 때 안 보여. 그리고 이거를 내가 뭐 어떤 굉장히 심한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막 되게 피가 나거나 가렵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뭐 분비물이 뭐 엄청나게 나오는 게 아닌 다음에는 본인이 미리 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은 산부인과에 가서 뭔가 막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아프거나 해서 가서 진단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방광염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뭐가 내가 소변이 지금 뜨끔뜨끔하고 막 이렇게 뻐근하고 안 좋은데 지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진단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이제 예전에는 많이 했었던 거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잘 안 생기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광에 대해서 그리고 소변의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치료하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웬만한 의사들은 다 웬만한 질환은 다 치료 잘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전문화된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그걸 잘 공부한 그 과에 가서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광염에 걸리면 산부인과보다는 비뇨 의학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비뇨의학과가 보는 거가 여성은 이제 방광염, 과민성 방광, 뭐 요실금 이런 이제 방광에 관련된 질환, 소변에 관련된 여성의 특수한 그 아주 특별하게 여성한테 잘 생기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급성방광염, 만성방광염, 그리고 소변 잘 못 참는 과민성 방광,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요실금, 그리고 방광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막 방광 탈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다 이제 산부인과보다는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고 남성은 방광이 빠지면은 큰일 나요. 남성 방광 빠지면 빠질 구멍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남성이 방광에 빠졌다 그러면 그분의 골반의 근육이 다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남성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은 뭐 전립선에 관련된 전립선 비대나 뭐 전립선 암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정이 잘 안 된다든지 너무 빨리 된다든지 발기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로 이제 병원 비뇨의학과를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걸러져서 커피 필터에서 걸러지듯이 걸러져서 나오는 커피물처럼 그 소변이 이제 밑으로 요관을 통해서 내려와서 방광에 고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안을